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영상은 제가 9월 5일 일요일 날 저희 학원에서 저희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했던 설명회를 녹화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언급은 되겠지만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책임질 수 없는 어떤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뒤에 있는 부분까지를 이 공개 동영상에 올리기에는 조금 제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올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전체 공개 동영상으로 고교 학점제의 일반적인 상태 그리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비공개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비공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이메일 주소로 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이제 알고 싶은 게 더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는 고교 학점제라는 게 어떤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이렇게 어머님들을 모셨는데요. 자료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쳐보셔도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으시고 아마 그 자료에서 있는 얘기들의 전반부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근데 후반부 얘기는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꼭 여러분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을 모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반부에 있는데요. 이 후반부 자료는 제가 어디다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일단 말씀은 드리겠지만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왜 정확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 그리고 선생님들, 입학사정관들 이런 분들하고 정말 많은 연락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나름 계산을 해본 거기 때문에 제가 뭔가 책임질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를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따가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때 어머님들 편하실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교 학점제가 어떤 건가 그리고 뭐가 변경이 되고 그게 우리 학생들이 언제쯤 적용이 될 것인가와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학점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고교 학점제도 이제 개관인데요. 지금 앞으로 여기서 지금 어머님들께 나눠드렸던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도덕책 얘기를 읊을 거예요. 그냥 다 좋은 얘기예요. 뭐 나쁘게 바뀌진 않겠죠. 다 좋은 얘기가 되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건요. 뭐 요즘에 빠지지 않죠. 4차 산업혁명. 그것 때문에 바뀐대요. 그리고 우리 교육 현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획일적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입시 제도가 입시 위주의 어떤 학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것을 조금 타개를 해보겠다라는 게 이 학점제로의 전환의 큰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입시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바뀌겠대요. 두 번째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개별화된 교육으로 각자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직적으로 이제 서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의 목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교 교육을 혁신하겠다. 이게 그냥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 일단 과목이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다양성이 존재를 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기준은 출석만 하면 됩니다. 성적을 꼴등해도 상관없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꼴등만 해도 되는데 이제부터 뭘 하겠느냐? 학점에 F학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F학점이 아니라 I학점이 되는데 I학점을 줘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이수 못하면은 그 학점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수 과정을 다 맞춰야지만이 고등학교 졸업에 자격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영 계획인데 이거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교육 과정이 좀 과목이 많아져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듯이.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도 이게 참여형 수업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평가죠. 예전에는 평가해가지고 그냥 1등부터 수미안가 해가지고 5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끝났는데 여기서는 F를 두겠다는 거예요. 페이를 둬가지고 만약 페이를 하게 되면은 보충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학점을 취득하는 식으로 바꾸겠다. 이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요. 바뀌는 핵심적인 거는 교육 과정 자체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과목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평가에서 이수, 미이수를 만들겠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머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좀 포커스를 가지시고 계셔야 될 부분은 평가입니다. 평가. 얘네들 평가를 어떻게 할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애들 평가 어떻게 해? 그 평가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기대 효과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 자료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럼 변경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출력해서 드렸고요. 이걸 그대로 뒤에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설명 드릴 때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번 이게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수업량입니다. 자, 지금은 현재 단위수라는 걸 쓰고 있어요. 혹시 단위수라는 거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 단위라는 것은요. 50분 수업으로 17회 정도를 하는 것을 한 단위라고 합니다. 17 나누기 4 하면은 한 학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수업 있다 하면은 그게 한 단위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학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204단위, 예전에 204학점을 이수했었어야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지금은 192학점으로 조금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냐?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전혀 의미 없습니다. 다음요. 졸업 이수 기준을 예전에는 그냥 A, B, C, D, E 수미양 가로 평가를 했었다면은 지금은 미수 I를 넣겠다는 거예요. F가 fail이라고 단어에 좀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I로 바꿨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수하게 되면은 그 학점을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안 하면은 미수가 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게 조금 이제 나중에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서울을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논의가 됐었던 건데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목을 다양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 과목을 듣고자 하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과목을 그 한 명을 위해서 개설을 못 해주잖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그 지역을 통틀어서 천안 지역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 과목을 듣고 싶은 애가 다른 학교에 보니까 꽤나 여러 명이 있어. 그러면은 그 학교들이 모여 가지고 과목을 개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지역 단위 학점제를 운영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천안에 뭐가 유명해요? 호두과자가 유명해요. 그러면은 호두과자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역 특화적인 그런 걸로. 자, 세 번째는 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갑자기 수학을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그건 주요 과목이니까 좀 괜찮긴 하지만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머님들도 우리 다 겪어보셨지만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선생님이 한자 가르치고 뭐 역사 가르치고 체육 선생님이 교련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른 일반적인 교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네, 자,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내용 다 좋은데 이제 다음 이 목차로 넘어가면은 이게 다 좀 틀려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교사의 역할이 변한답니다. 이제까지 좀 담임교사제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담임교사가 아니라 좀 교수 느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학점제로 바뀌면서 좀 대학 학과 과정을 좀 접목해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그룹,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과목의 그룹의 학생들을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점제에서는 일단 담임은 그냥 단순히 출결, 관리 지도 이 정도만 하고 교육과 교사는 교육 지식 전달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진로 전담 교사가 지금 벌써 있어요. 각 학교마다 진로 담당 교사가 있는데 이 진로 담당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과목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 대학은 지금 성적이 이 정도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진로 전담 교사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과목 구조와 평가 체계가 개편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자, 2015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께서 지금 듣고 있는 바로 교육과정이에요. 2015. 2015년도에 개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전반 전체적으로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교육과정이 나뉘고요. 조금 교육 체계라든가 입시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창체,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이 창체예요. 그리고 뭐 뉴스나 이게 네이버 같은 데 보시면 자주 떴죠. 자동봉진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을 합쳐가지고 자동봉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학과 이외의 것이고요. 그럼 학과들 것은 어떻게 되냐? 일단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는데요. 이 보통 교과는 우리가 흔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목을 보통 교과라고 합니다. 전문 교과는요. 전문교과 1은 특목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서 쓰는 교과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금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문제는 보통교과죠.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선택과목은 일반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공통과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예요. 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등급이 나와요. 줄 세우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다 A 줘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대학의 입장에서 성적을 내가 판가름해야 된다. 어떤 학생에 대한 성적을 판가름해야 된다고 할 때는 상대평가를 보겠습니까? 절대평가를 보겠습니까? 다 상대평가를 보죠. 그래서 등급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공통과목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럼 공통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통과목은요, 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기본 소양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을 공통과목이라고 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통과목도 기초과목과 탐구과목이 나와 있는데, 기초과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국영수, 한국사까지고요. 탐구과목은 과학, 통합사회. 이게 지금 탐구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과목이 공통과목으로 묶여 있어요. 여기에 고등수학,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요, 고등수학이고요. 보통 시중교재에서는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자녀분들도 꽤나 많이 이것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얘네들은요, 수능엔 안 나와요. 수능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는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해가지고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 과목이 될 텐데,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선택은 수학 1,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실용수학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절대평가라서 그냥 성취도만 딱 성립하고, 성취도 ABC만 가르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수학 1, 2가요, 수능 공통 과목이고요. 수능에서 무조건 보는 과목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봐야만 하는 공통 과목이에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과목 무조건 보고, 그 다음에 요거 3개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보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지는 제가 계속 지금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좀 전에 봤었던 그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현행 보통 교과로 해가지고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이 되어 있고, 전문교과로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가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이요, 이 전문교과 1이 보통 교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 다 일반계 고등학교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이제 자녀로 두고 계신다면은 가장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고교학점제라는 거 단어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슈가 2025년에 있을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사라집니다. 그게 요거예요. 특목고 자사고에서 배웠었던 이 전문 교과를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학점제가 되면은 특목자사고가 정말 유리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얼핏 들어듣는 얘기가 있으실 텐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특목고 없어진다니까요.
남는 건 과학고하고 영재고만 남아요. 영재고는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교육부에 있는 초중등 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혹시 위즈 아일랜드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치원 아니잖아요. 유치원처럼 운영하지만 유치원 아니어가지고 국가에서 뭐 지원금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학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영재고가 지금 좀 그런 개념이에요. 과학고는 이공계 과학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가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됩니다. 외고가 사라져요. 자사고가 사라집니다. 지금 삼성고등학교, 그리고 상산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 민사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민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 폐교할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던 학교들이 이제 지역에서만 인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민사고 뽑는 인원이 몇 명 되질 않잖아요.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설마 없어지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없어지는 거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다 통화를 해봤는데 그것만큼은 확고해요. 없어질 거예요. 외고가 없어지는 이유는요, 옛날에 외국어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더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고는 없어지고, 예전에 외고가 한참 인기가 끌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치적인 발언을 떠나가지고 그냥 한 사람 예를 들자면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영외고 나온 건 아시죠? 한영외고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갈 때쯤이 제일 외고가 셌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특목고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과학고보다는 좀 들어가기가 수월했던 게 외고였거든요. 거기서 외고에서요, 이과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이과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외고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은. 충남 외고가 지금 딱 그 상황이죠, 현재. 자, 결국 이러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로 묶여 있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 공통 과목만 상대가 되고요, 나머지 모든 선택 과목이 다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고 지금 6학년 어머님들께서 가장 머리 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2025년 외고 자사고와 일반고를 전환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지금 짜여져 있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적 산출은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그러니까 1, 2, 3등급을 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선택 과목까지도 전부 다 성취도로만 평가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원래 A, B, C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A, B, C를 A, B, C, D, E, I까지 표기를 하겠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과목 구조가 그러니까 성적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적표에 어떤 과목에 학점이 몇 학점이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나오고 내가 몇 점을 받았고 수강자는 몇 명, 그리고 각 성취도별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거 지금도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단계적인 적용이 이제 내년 후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이면 현재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친구들부터요, 학점제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단위수가 학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학 입시가 그대로예요.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대입 과정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 2027년도까지는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28년이 되면은 대학 입시 제도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이때가 뭐냐?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과목들은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학점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평가도 똑같이 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1학년, 지금 중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가 되면은 교육 과정도 바뀌고요, 이 친구들은 대입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급한 애들은요, 물론 이 초등학교 6학년 애들 굉장히 급한 친구들 맞아요. 많아요. 이제 왜 급한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얘네들은요, 재수도 못해요. 이게 대입 과정이 바뀐다니까요. 재수를 못해요. 그럼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이요. 자, 저는 이제 어쨌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먼저 이제 대학 입학 체계는 이게 여러분들 제일 지금 주목하고 계셔야 될 건 요겁니다. 2024년도 2월 달에 3년이 남았어요. 3년 전부터 전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친구들이 2028년도 대입 계획이 나오는 중3,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중3이 되는 시점입니다. 초등학교 중3이 되는 시점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돼요. 근데 이때 준비하면은 늦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알려드려야 되고.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사실 2022 교정교육과정 고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수학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이 지금 아직은 안 나왔는데 보통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국가기관에서 교수들이나 뭐 어떤 연구기관들의 연구를 의뢰합니다. 2022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을까요? 하고 연구를 의뢰해요. 그럼 연구 보고서가 나오겠죠. 저는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그게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됩니다. 근간이 되는데요. 수학은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2022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면서 바로 이 녀석들을 지금 열심히 대학에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지금 대학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님들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입학사정관 분들하고 한참 얘기를 해봐도요, 뭐 그때 되면 해봐야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고등수학 공통과목에 행렬이 들어갑니다. 행렬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대부분은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행렬을. 대부분 다 해보셨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실 거고 이게 이 전전 교육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 행렬 없는 거 진짜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뭐 IT 이런 쪽을 뭐 엄청나게 살리자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게 행렬을 모르잖아요. 수학적인 어떤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부등식의 영역이 부활할 예정입니다. 이거 수능에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교과 과정에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한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고등수학 상하했을 때 하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를 그 행렬이 포함되니까 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확률과 통계로 옮겨가지고 삭제를 하는 방안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해석 과목인데 이게 지금 수학 1을 함수로 바꾸고 수학 2를 해석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안입니다. 안. 그래서 해석 과목,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2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에서 무한급수를 활용한 정적분을 부활한대요. 이거 진짜 필요했어요. 이거 안 해주니까요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입장에서도. 그 있잖아요. 미분의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시작해요. 적분이 뭐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거 가르쳐 줘봐야 머리만 아프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면이 뭐 크게 바뀌긴 하지만 과목명이 바뀌는 것 외에는 어떤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고, AI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교과목들, 뭐 신설되죠. 뭐 수학과 문화, 수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이 더 생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어디서나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어디 유튜브에서 들으신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얘기를 들으신 것이겠지만 여기까지가 어디서나 그래도 그냥 조금 더 노력하시면은 얻으실 수 있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